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호주 명문 국제학교 학생 14명이 일본 수학여행 출발 3시간 전 갑자기 한국으로 행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나라죠?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인천공항 도착 8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홀로그램을 본 19세 제시카를 비롯한 전체 학생들이 할 말을 잃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시드니 학부모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게 하세요. 교장까지 일정 단축을 지시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이 호주 학생들이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남고 싶다고 했을까요? 호주 명문교 학생들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올해 19살이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베이사이드 아카데미 국제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시드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로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유럽, 재작년에는 미국을 다녀왔고 올해는 드디어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14명의 학생들 모두 일본 여행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현대적인 모습과 교토의 전통 문화, 그리고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까지 상상만 해도 설렜거든요. 특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아키하바라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한 달 전부터 일본 가이드북을 사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도 외우고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일상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기 바로 3시간 전에 담임 로버트 코엔 선생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쳐서 외국인 단체 관광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한국 서울로 행선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일본 여행이 갑자기 무산되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주로 나오는 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16살인 데이빗 존스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17살인 사라 윌스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선생님마저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25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 가는 여행이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차분하시던 선생님께서 계속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만큼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갑작스런 변경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부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벽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장에 나온 지 겨우 8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이 내려왔는데 한복을 입은 여성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더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서 실제 로봇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로봇은 주로 공장이나 연구소에서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승객들을 상대로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음성도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공항 전체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드니 공항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는데 그 넓은 공간이 모두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고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심사관이 저희가 호주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영어로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해 주시더군요. 보통 입국 심사는 형식적이고 딱딱한 절차인데 여기서는 진심 어린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발견한 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은 물론이고 온도 조절이 되는 세정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나중에 말하기를 호주는 아직도 대부분 수동식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다고 하더군요. 공항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도 특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면세점 구경을 하면서도 계속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각 매장마다 다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구경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공항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정보안내센터에서는 서울 관광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저희가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따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오히려 호주보다 더 발전된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며칠 동안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탄 순간부터 또 다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해서 어둡고 낡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최신식 전동차였고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었고 각 칸마다 노약자를 위한 전용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정차할 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 탑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규칙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서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시드니의 중심가와는 또 다른 웅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큰 건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작은 상점들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편의점의 존재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밤늦게 문을 여는 상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단순히 음료수나 과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간편함에 비해 맛이 훌륭했습니다. 호주에서 먹던 샌드위치보다 영양 균형도 좋은 것 같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저희 중 절반 정도는 매운맛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래도 그 깊은 맛에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깊은 풍미가 있었고 몸에도 좋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놀란 것은 반찬 문화였습니다. 주문한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공짜로 나왔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음식을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대접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거리를 다시 걸어보니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고 특히 여성들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충분히 밝았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치안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새벽 배달을 목격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치킨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로버트 선생님도 이런 편리함은 호주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 실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직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이었는데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건축물이 아시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넓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디자인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디자인 수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K-팝이나 드라마 뒤에 숨어있는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카페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저희 주문을 받았는데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서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호주에서도 이 정도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이들을 찾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역사적 배경부터 현대적 의미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을 걸어보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깨끗한 물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개천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라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천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며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인사동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낡고 오래된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 안에는 현대적인 갤러리와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고 전통차를 마시면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둘러보면서 한국 장인들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도자기, 한지 공예, 금속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로버트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 오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왔던 것이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많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로버트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밤사이 시드니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여러 통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 여행 사진들과 글들을 보고 우려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데이빗의 아버지께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한국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며 서구 문화가 더 우월한데 왜 아시아 문화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느냐고 따지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장 호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사라의 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마치 한국이 호주보다 더 발전된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의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객관적 판단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까지 표현하셨다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개방적이고 이해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던 부모님께서도 제가 올린 글들을 보고 걱정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셨다고 로버트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베이사이드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께서 로버트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여행 일정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진실하게 기록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데이빗은 자기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른들이 그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갑자기 낯선 문화를 극찬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시스템, 높은 시민의식, 뛰어난 기술력,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로버트 선생님께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동안 저희가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저희의 진심을 전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선생님께서는 저희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고 하루 더 기다려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며 과연 저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끼리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의 우려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로 객관적인 현실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자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희는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러시아워 시간대의 승객들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 며칠 동안 우연히 좋은 모습들만 본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 넘게 관찰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간 후에 탑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리의 청결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등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청결함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서비스 수준도 재점검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태도와 서비스 질을 비교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곳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친절함과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몇 개 단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술 인프라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카드와 현금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음식의 질과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찬 문화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교육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센터 등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학습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모인 저희는 하루 종일의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받은 인상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한국 사회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데이빗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께서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서구의 장점들을 더 발전시킨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우려하셨지만 오히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정말로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장점들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며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부모님들과 학교에 저희의 진심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과 경험의 바탕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저희의 시야를 넓히고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로버트 선생님께 저희의 결론을 보고 드리자 선생님께서도 저희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저희가 정말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 아침 로버트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교장 선생님과 긴 통화를 하신 결과 하루만 더 여행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 하루 동안 저희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부모님들께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중한 하루를 비무장지대 견학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노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선생님께서도 이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것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니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현실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비관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까지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말씀, 그리고 후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한국 사회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특히 오늘 비무장지대에서 느낀 감동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우려하시던 부모님들도 저희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데이빗의 아버지께서도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사진들과 설명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고 실제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서구 문화의 우월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더욱 성숙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희 모두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단순히 크고 현대적인 시설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봇 안내원도 이제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버트 선생님께서 각자 느낀 점들을 발표해 보라고 하셨는데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가짐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저희의 달라진 모습을 금세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더 성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깊이 있는 이해력에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설명을 들으시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의 경험담을 들은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발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이사이드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경험담과 보고서가 학교 운영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 동아리도 만들어져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내년에 정식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학생들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첫 번째 교환학생으로 지원했고 다행히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갑작스러운 여행지 변경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발전과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한국 발견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